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한국 관중들과 경기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 한 명이 카메라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더니 다른 외국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싸울 듯이 소리 지릅니다. 두 외국인 모두 화가 많이 나 보이는데요. 자칫하면 주먹 다짐으로 번질 것처럼 긴장감이 맴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대체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두 외국인은 왜 무섭게 싸우려 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그앙이라는 프랑스 인류 축구팀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프랑스 방송사 직원 예니입니다. 요즘에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 메인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세계 5대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으로 이적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인 선수가 메인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 잡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엘리케 감독에게도 큰 신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 방송사에서도 한국에 대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특집 프로그램 편성으로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방문해서 촬영하기로 했죠. 저희 팀이 선발되어 이 프로젝트를 촬영하러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 그리고 최근 연속골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 상위 랭킹에 오른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그리고 최근 눈부신 플레이로 프랑스의 인기 스타가 된 이강인 선수까지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리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15시간을 걸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긴 시간이다 보니 우리 팀은 모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내린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어요. 세상에 공항이 이렇게 크고 사람이 많다니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주 이른 시간에 공항에 도착한 터라 공항 카페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을 먹고 일정을 시작했어요. 바로 첫 번째 촬영지인 인천으로 향했는데요. 인천은 파리 생제르맹 구단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고향입니다. 프랑스에서 최근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환상적인 플레이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 중에서 이강인 선수의 고향을 먼저 찾아가자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고향이 인천이라는 것뿐 아니라 어릴 때 출연한 TV 프로그램까지 이미 조사를 마친 터였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는 충분히 보았으니 이제 진짜 이강인 선수가 살았던 동네에 가서 그 정치와 기운을 느껴보자며 다같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놀라웠죠. 인천공항에서 이강인 선수가 살았던 동네까지 버스 한 번이면 편하게 갈 수 있더군요. 파리 공항에서는 시내로 가기 위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데 한 번에 시내로 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게다가 버스도 넓어서 캐리어뿐 아니라 촬영 장비까지 한 번에 싣고 갈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버스 좌석은 마치 집에서 사용하는 소파 같아서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자마자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잠이 들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목적지에 다다랐더군요. 버스에서 내려서 촬영 장비를 꺼내고 빠진 짐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글쎄 짐 하나가 비더군요. 드론 카메라 장비가 보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직원 중 한 명이 실수로 아침을 먹었던 공항 카페에 드론 카메라를 두고 온 것이었어요. 감독님은 항상 천사 감독님이라고 불릴 만큼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먼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당황스러우셨는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질 만큼 왜 장비 관리를 허투루 하냐며 큰 소리를 내시면서 이제 촬영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직원을 꾸짖으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던 직원은 우선 공항에 연락해 그 카페에 전화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그게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들 엄청 걱정했어요. 왜냐면 그 드론 촬영 장비는 최근에 새로 산 아주 비싼 제품이었거든요. 심할서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 다들 장비를 물어주려면 저 친구 몇 달간 굶어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그 직원은 일말의 희망을 찾는 사람처럼
인천공항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통화를 하면서 공항 직원과 한참을 이야기하던 직원이 한숨을 푹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서 동료들이 위로하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공항 직원이 알아보고 이 번호로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더군요. 다들 그냥 하는 말이고 짐은 못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바로 공항 직원에게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공항 직원과 통화를 하는 그 직원의 얼굴이 사뭇 밝아 보였어요. 공항 직원은 그 직원이 놓고 온 드론 카메라를 찾은 것 같다며 가방의 생김새와 크기가 어떤지 확인하더군요. 그러면서 원하면 퀵으로 보내줄 테니 배송비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저희에게 이건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파리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짐을 소매치기 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내 실수로 잃어버린 짐도 이렇게 상냥하게 찾아주다니 이곳은 착한 사람들만 사는 유토피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건 저희가 카페에 그 비싼 카메라를 두고 왔는데 아무도 그 카메라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절대 카페 테이블 위에도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두지 않거든요. 금방 소매치기 당하기 십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카페에 두고 간 물건도 찾아주다니 시민의식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죠. 감독님과 저희는 다 같이 입을 모아 한국 시민들의 도덕성을 칭송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도와준 공항 직원들의 태도까지도요. 이렇게 한국이 선진국인 줄 몰랐다며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하는 동안 퀵이 도착했어요. 이렇게 빠르기까지 하다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지만 한국의 이런 면모도 꼭 촬영해서 프랑스에 알리자는 뜻을 모으며 저희는 송도 센트럴파크로 향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도착한 저희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준 높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파리에서는 보지 못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원을 보고 요즘 선진국들은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파리에 있는 공원은 저녁 시간이 되면 불량 청소년들이나 범죄자들이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일반인들이 늦은 시간에는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은 사방이 뚫려 있고 또 치안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원할 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 보였어요. 아름다운 조경과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창 카메라에 담아낸 뒤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로 선택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송도 현대 아울렛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저는 사실 촬영을 접고 쇼핑을 하고 싶었을 정도였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울렛이 한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예쁜 건물 인테리어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주차장도 현대식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밖으로 나가자 작은 분수까지 있어서 마치 또 다른 작은 공원 같았죠. 매장들도 어찌나 깔끔하던지 파리의 명품 매장거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더군요. 다들 같은 마음으로 30분간의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저는 나이키 운동화를 샀는데 매장에서 저의 쇼핑을 도와주는 직원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에 온 것처럼 신발 사이즈를 찾아주고 신는 걸 도와주면서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찾고 있는 다른 스타일은 없는지 저에게 물어보며 최상의 서비스를 다해주더군요. 게다가 그 직원은 영어와 불어를 잘하지 못하는데도 손짓과 발짓과 표정으로 저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나이키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발 하나를 구매해서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저 말고 다른 팀원들도 즐거운 쇼핑을 했는지 다들 한국의 쇼핑 서비스가 정말 최고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곤 저희는 예약해둔 송도 오크우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길부터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로비가 무려 36층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로비에 도착하니 엄청난 풍경과 멋진 인테리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통창으로 보이는 송도의 전경이 너무나도 멋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방키를 받아 객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객실은 로비에서 본 것보다 더 멋진 풍경이 보이더군요. 제 방은 무려 센트럴 파크 뷰가 보이는 방이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전경은 처음 보았어요. 게다가 뷰도 뷰지만 객실도 정말 깨끗하고 최고급 인테리어로 준비되어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계속 여기에 살고 싶더군요. 대리석으로 멋지게 꾸며진 객실에 마련된 침대
씻는데도 너무 푹신하고 부드러워서 빨리 씻고 누워서 객실을 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는 정말 좁은 숙소도 50만원은 기본이고 100만원까지도 하는데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이길래 이런 좋은 뷰의 숙소가 이렇게 높고 크게 지어져 있을까 싶었죠. 완벽한 한국의 호텔 시설 덕분에 첫날 저희는 시차 적응할 필요도 없이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마침 K리그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굳이 차를 빌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지하철역과 맞닿아 있어서 지하철로 이동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을 찾아갈 수 있다니 정말 한국의 대중교통 수준은 세계 최고 1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관중들과 경기장 분위기를 취재하는데 어디선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뒷자리에 있던 남자 4분이 치킨을 드시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프랑스 치킨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치킨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던지 저도 모르게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가 15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뒷자리 분들이 한국 치킨 맛있어요 라고 따봉을 날리면서 저희에게 치킨을 맛보라며 종이컵에 치킨을 덜어주시는 겁니다. 프랑스 경기장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먹은 적도 나눠받은 적도 없었기에 깜짝 놀랐지만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치킨 한 조각을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맙소사 세상에 이렇게 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식당도 아닌 경기장에서 만나다니요. 적당한 양념에 크런치한 식감이 섞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더군요. 감동받은 저희는 뒤를 돌아 치킨을 건네주신 분들께 따봉을 날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촬영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을 인터뷰하는데 다들 얼마나 열기가 뜨겁던지 한국 사람들이 유럽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선수들을 존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도요. 한국 경기장 문화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관중들이 경기를 볼 수 있으니 응원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 선수들도 더 열심히 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경기장 인터뷰를 마무리한 다음 저희는 근처 하늘공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팀원 중 한 명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축구랑 관련도 없는 공원을 왜 자꾸 가야 하냐며 자기는 차라리 숙소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죠.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얘기해서 다들 그 직원을 쳐다보았어요. 물론 다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빨리 숙소에 가서 쉬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직원에게 감독님은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축구장만 촬영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현재를 촬영하러 온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미리 검색하기로는 지금 가기로 한 하늘공원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자연 생태계로 복원하기 위해 만든 생태환경공원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아주 논리적으로 그 직원을 설득하셨어요. 얘기를 듣던 직원은 이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 하늘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서요. 다행히 분위기가 풀어져 다시 저희는 하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갈대숲과 핑크뮬리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더군요. 세상에 감독님의 설명이 아니었다면 여기를 그 누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라고 생각할까 싶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머리가 좋고 환경보호에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의 인터뷰와 공원 전경을 카메라에 담은 뒤 우리는 다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뛰어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죠. 선수들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리기 위해 열심히 편집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멋진 방송을 만들어 뛰어난 한국의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릴 거예요. 저희를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에 방문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예니님이 보내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예니님을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곧 구독자 수 2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